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 지은이는 대만의 의사 류 슈주입니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후부터 건강과 노년의 삶에 대한 칼럼과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며 병원에서 일했을 때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 은퇴 전까지 타이베이 룽중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타이베이 의과대학 교수로 30년 넘게 일하며 치매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이름을 알렸다. 치매 연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문의로 30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아왔기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만에서는 요즘도 노인의학과 뇌 건강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면 가장 먼저 류 슈즈를 찾는다. 나는 얼굴이 가장 마지막에 늙었으면 좋겠다. 설령 등이 굽고 동작이 느려지고 자주 깜빡하더라도 얼굴이 고운 노인이 되어서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모르겠어요.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 하지만 젊어 보이는 얼굴과 늙은 신체가 어울리겠는가? 다행스럽게도 노화의 순서는 우리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일찌감치 유전자가 대신 결정해준다. 나는 장수의 유전자를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 두 분 모두 90세가 넘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천천히 늙어가시면서 나이가 들면 질병이 자연스레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환경과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열심히 바르면 얼굴에 기미가 생기는 걸 지연시킬 수 있다. 당뇨나 비만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식을 주의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된다. 젊을 때는 세포와 장기가 모두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질병이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진다. 중년이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만성질환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그 시기에 많은 중년들이 가족과 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린다. 노년에 들어서면 일과 가정이 모두 안정되면서 가끔은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된다. 유전자, 환경, 생활 방식, 그리고 기회로 얽히고 설킨 반평생 동안 내가 성취한 게 무엇인가? 만족스러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남은 날을 보내기만 하면 될까? 나의 어머니는 딸 둘, 아들 하나, 3남매를 두었지만 35, 당시로는 고령의 나이에 또다시 임신을 했다. 온 가족이 아들이길 바랐으나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산도를 빠져나왔다. 이웃들은 구경하러 와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다. 살다 살다 이렇게 못생긴 아이는 처음 보네.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내 이름을 짓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가는 길에 마을의 한 병원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그 여의사의 이름을 신고서에 적어 넣었다. 그렇게 생긴 이름이 바로 휴즈다. 밥 먹을 때 테이블 위에 달걀이 하나밖에 없을 때면 두 언니와 나는 젓가락을 가까이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보나마나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러나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오빠를 단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 사랑의 대가가 바로 기대였기 때문이다. 쌀집 운영은 두 언니가 도왔고 부모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오빠의 학업뿐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부모님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운 좋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 여의사가 많지 않던 시절, 내가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나면 가끔 보호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다. 의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죠? 다행히 어려서부터 쌀집에서 자라서 상대방의 의중을 잘 살피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었기에 임상, 교수, 연구 모두 잘 해낼 수 있었다. 단체 관광으로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고성에 갔을 때였다. 마침 황혼 무렵이던 그때 60대 여성 몇 명과 함께 교회 밖 계단에 앉아 식사하러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퇴역 장교와도 같은 모습으로 꼿꼿이 서서 여성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귀부인 같다. 미소가 매력적이다. 눈이 아름답다. 머릿결이 곱다. 몸매가 늘씬하다. 옷차림이 고상하다 등의 칭찬을 늘어놓았다. 내 차례가 되자 노 신사는 딱히 칭찬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듯 머뭇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머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나는 정말 기뻤다. 이 신사분이 나의 장점을 제대로 짚어낸 것이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똑똑하다거나 학식이 깊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 노신사의 말처럼 나는 언제나 운이 좋은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잡으며 살아왔다. 인생의 단계는 어느 정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커서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알 수 있다. 팬데믹 때는 옷을 젊어 보이게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면 주름과 흰머리가 가려지리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지하철에 아주 가뿐하게 올라탔는데 한 젊은이가 곧바로 일어나 내게 자리를 양보했다.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나빠지고 흰머리가 나며 이가 흔들리고 머리 회전이 예전 같지 않지만 대신 연륜과 지혜를 얻게 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왔다면 생리적, 심리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을 수 있다. 사람마다 노화 속도, 노화가 진행되는 기관, 그리고 노화에 대한 적응력이 다르므로 노화 현상을 획일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나이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것도 서운해하지 말고 타인의 존중과 배려이기에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분노하지도 일일이 대응하지도 않는다. 세상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다. 귀중한 시간과 제한된 에너지를 써야 할 곳과 소중한 사람에게 쓰자. 수술 동의서를 자신이 아닌 아들에게 내밀었다는 의사에게 화를 냈던 친구에게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의사는 그저 내 아들도 동의서를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동시에 너의 단호하고 똑부러진 모습에 모든 노인이 똑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겠네. 앞으로는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지도 모르지. 최근 여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 감정, 그리고 실제 나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남들이 비교적 늙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은 비교적 젊게 느끼며 실제 나이보다 두세 살 이상 적다고 생각한다. 2015년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보다 몇 살 어리게 생각한다. 영국에서 진행한 장기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연령 66세의 지역 주민 6,489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자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설문을 실시했더니 대상자의 70%가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최소 3살 정도 젊다고 생각했고 25%는 실제 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고작 5%만이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늙었다고 생각했다. 8년간의 추적 조사 끝에 연구진은 나이, 성별, 인지기능, 우울증, 신체 건강 상태 등의 요소를 고려해 통계 분석한 결과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41% 더 높았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노년의 삶에 당당히 직면하고 평소에도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볼티모어 노화종단 연구는 1968년부터 2007년까지 386명의 건강한 18세에서 49세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프로젝트다. 연구 시작 단계에서 설문을 통해 노년에 대한 참가자들의 견해를 평가했다. 38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노년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중풍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이 처음 발병하는 비율이 25%에 달했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13%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종의 만성 스트레스와 같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유발했다는 추론을 내놓았다. 누구에게나 장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늙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노년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일구어온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축적하는 것이다. 무병장수만을 꿈꾸기보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면 된다. 따라서 젊을 때 노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절로 적극적이고 늘 성장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당신이 노년의 삶을 보는 태도가 당신의 노년을 결정한다. 2020년 2월 4일에 발행된 미국 의학 잡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 21세기 장수 처방이라는 문헌을 이용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시간 대학교가 수행하는 종단 연구인 건강과 은퇴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 68세인 6,785명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에 관한 설문을 시행했다. 이들이
삶의 목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와 같은 7가지 질문을 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목표가 뚜렷한 것을 의미한다. 4년 후 이 연구를 통해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의 사망률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보다 2.43배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혈중 코르티솔과 염증 유발 세포 호르몬의 농도 저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노년에도 목표가 있어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원대한 목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를 지원한다거나 지역의 대학을 간다거나 악기, 도예, 글짓기, 그림, 댄스 스포츠 같은 취미도 충분히 목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교 활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다양한 인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주로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은퇴 이후에야 자신이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젊을 때 흥미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한 기억과 노화 연구에서 평균 81세에 치매를 앓지 않는 노인 921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6년 뒤 220명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는 플라보놀 섭취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48% 낮은 것을 알아냈다. 플라보놀은 찻잎이나 양배추, 시금치, 콩꼬투리, 콜리플라워, 귤, 토마토, 배 등 다양한 채소 및 과일에 함유되어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금연과 적당한 음주, 적극적인 뇌 운동과 신체 운동, 여기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등을 말한다. 모르는 이는 없지만 지키는 이는 많지 않은 게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평생 비혼으로 살아온 나는 독립적이고 혼자 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고 싶으면 사고, 살 집이나 직업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방이 아무리 어질러져 있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자녀의 학군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고부 갈등은 말할 것도 없다. 의사로 일해온 덕분으로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기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늙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의사로 일하며 독립적이고 경제력이 있었기에 스스로 현대사회에 일하는 싱글 여성이라고 자부해왔다. 그렇게 화려하고 꽃다운 시절을 보내고 70대에 접어들자 문득 독거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전에는 오래 걸었더니 처음에는 허리가 시큰하고 꼬리뼈 쪽이 화끈거리고 발바닥이 저리던 증상이 점차 허벅지까지 올라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저렸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난 뒤 3, 4, 5번 요추 추간판이 탈출해 요추관 협착증과
간헐성 파행증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수술 치료를 받기로 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환자가 되기 위해 수술 전에 몇 가지 숙제를 해야 했다. 우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머리가 덥수룩해지지 않게 하려고 머리를 잘랐다. 욕실에는 새로 산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 욕실에서 넘어지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시리얼, 과일, 음료, 냉동식품 등을 매일 조금씩 사다 놓았고 화장지도 미리미리 사두었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퇴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수술실에 들어가고 나면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수술실 밖에서 가까운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15년 전 처음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는 나보다 11살 많은 둘째 언니가 밖에서 기다려줬다. 언니는 현재 중증 치매에 걸렸다. 7년 전에는 올케 언니와 사촌 여동생이 함께 있어 주었다. 그러나 지금 새언니는 80이 다 되었고 사촌 동생은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다. 다행히 이번에는 중년이 된 조카가 선뜻 하루 휴가를 내주는 바람에 걱정을 덜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간호사는 내가 퇴원하고 나면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장기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친척집에 머무르거나 단기 입주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여러 차례 권했다. 그래서 하마터면 집에서 혼자 요양하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이 흔들릴 뻔했다. 익숙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집에 돌아오니 푹 쉴 수 있었다. 마침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삼가야 하는 시기라서 답답하거나 심심하지도 않았다. 다만 수술 후 허리를 굽히지 못해 냉장고 아래 칸에 있는 음식을 꺼낼 수 없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허리 뒤쪽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정말 고맙게도 3명의 절친들이 곧바로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나를 도와주었다. 새 친구는 2,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우리 집에 먹을거리를 채워주었고 허리 뒤쪽에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드레싱 해주었으며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들까지 챙겨주었다. 잠들기 전 항상 컴퓨터 파일을 열어 매일 해야 하는 6가지 항목이 적힌 리스트에 한두 마디 메모를 적어 넣은 뒤 잠자리에 들고 난다. 6가지 항목은 운동하기, 지식 쌓기, 나를 사랑하기, 남을 돕기, 해야 할 일 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다. 운동하기는 최소 40분 걷기, 지식 쌓기는 책을 읽는 것으로 대체한다. 나를 사랑하기는 맛있는 것 먹기로, 남을 돕는 것은 칭찬하기로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새 책을 내게 될 때 실천한다. 6가지 항목 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기다.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켜 오히려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매 순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난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대뇌 전두엽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뇌간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나의 몸과 마음은 평온하고 행복할 것이다. 낙관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 의료계는 낙관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한 여러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낮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감소하며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이 크고 암에 걸리더라도 삶의 질이 높고 생존율도 비교적 높다. 낙관적인 성향이 어째서 건강에 도움이 될까?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신체의 면역 체계 및 신경 내분비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이 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강하며 병에 걸리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찾는다. 낙관적인 성향은 전염성이 강하고 후천적으로 키워질 수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 외에도 다음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한 경우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장 나쁜 경우와 가장 좋은 경우가 무엇일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되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학자들은 행복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 첫째, 쾌락적 행복이다. 즐거움과 기쁨, 현재 또는 짧은 시간의 즐거운 정서로 시간이 지나며 감정이 변화한다. 둘째는 삶의 만족도인데 자아와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적 행복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지난 10여 년간 즐거움과 건강을 주제로 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대부분이 대규모의 역학적 관찰 연구였다. 많은 연구에서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노인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국에서 발표한 노화에 관한 장기 추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행복감이 높을수록 건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천성적으로 늘 즐겁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쉽게 털고 일어난다. 반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매사에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다행스럽게도 즐거움은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다. 우선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된다. 의식적으로 재미있는 것을 많이 접하는 것도 좋다. 대만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공부에서만큼은 항상 3등 안에 들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인생에서 첫 번째로 큰 좌절을 겪었다. 작고 통통한 몸집에 얼굴에는 촌티가 좔좔 흐르고 표준어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지덕체가 고루 우수하고 치아가 희고 가지런하며 딱 보기 좋은 몸매를 가진 같은 반 친구들을 보자 저절로 열등감이 생겨났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항상 10등 안팎에 머물렀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밴드, 의장대, 그리고 스피치 등 각종 대회에 활발히 참가해 멋진 모습을 뽐내면서도 성적은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했다. 어쩌면 이토록 완벽할 수가 있을까? 한 번은 의도치 않게 두 친구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한 명이 편두통이 있다고 말하자 다른 한 명이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편두통조차 없는데 분통 터질 노릇이었다. 연합고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는 타이베이 의과대학에 4등으로 합격했다. 18세에 의대에 입학한 이후 68세가 되어서 의과대학 입학 50주년 동창회에 처음 발을 디뎠다. 그 중에는 보자마자 이름을 부를 정도로 얼굴이 그대로인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 찬찬히 얼굴을 뜯어본 후에야 예전 얼굴이 보이는 친구도 있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조한 단어가 두 개 있었는데 바로 행복과 감사였다. 누구나 60이 넘어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인생의 소용돌이가 모두 잠잠해진다. 마치 급류가 점차 느려지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해져 다른 누군가와 비교도 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운이 좋은 세대입니다. 내과 의사인 한 동창생의 말이 가장 와닿았다. 확실히 우리는 전란을 겪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막 의사가 되었을 무렵 보고 듣고 묻고 맥을 짚어 병증을 분석하는 전통 의학 교육을 받아 임상 경험을 쌓았고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의료기기와 유전자 검사가 도입되었으며 인터넷으로 의학 학술지를 읽으면서 시대와 발맞춰 평생 공부하며 살아왔다. 게다가 늙으면 아프기 마련이지만 오늘날은 의료 자원이 풍부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소아과 의사인 동창생은 당시 겨우 3점 차이로 대만대 의대에 떨어져 대성통곡을 했는데 당시 어떤 어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별것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나중에는 다 똑같아. 당시에는 그 어른이 그저 자신을 위로하려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분명 지금 당장은 큰일이 난 것 같아도 몇 년이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며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모든 일은 길게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두 눈이 뻑뻑하고 눈알을 굴리면 찌르는 듯 아파 병원에 갔다. 눈꺼풀의 검판선이 노화로 인해 지방 분비가 줄어들어 눈물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뜨거운 수건으로 눈을 몇 분간 찜질하면 좋아질 거라는 말에 집에 돌아와 매일 여러 번 찜질했더니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눈 위에 올리자 갑자기 이 행동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곰곰이 생각하다
70이 넘어서도 한결같이 쌀가게를 운영하셨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늘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을 찜질했고 몇 분 뒤 수건이 식으면 가족들이 다시 뜨거운 수건으로 바꿔주었다. 그리고 나면 아버지는 훨씬 편안해졌는지 눈을 깜빡거리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아버지도 검판선 노화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었을 것이다. 경험을 통해 뜨거운 수건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고 말이다. 한 번은 칠순을 넘긴 어머니와 외출했을 때 동작이 왜 이리 굼뜨냐며 길 건널 때는 빨리 건너라고 재촉했던 일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늙어봐라. 나도 벌써 70을 넘긴 나이가 되었고 나도 이제는 동작이 재빠르지 않다. 결국 부모님이 걸어왔던 길을 걷고 있다. 통계 분석을 통해 노년기에 매우 좋음의 신체 능력을 유지한 이들은 초로 때 운동을 많이 하고 비만이나 과체중이 아니었으며 흡연하지 않고 스스로 수입을 관리하며 교육 수준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아냈다. 그중 운동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덕분에 이들은 노년 후기 때 만성질환이 생기더라도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년층에게 있어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다. 비가 올 때,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을 거닐어도 좋다. 매일 전통시장을 들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이든 꾸준하게 걷기만 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70년 전부터 밝혀진 사실이다. 1953년에 출간된 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런던 2층 버스 기사의 심관상 동맥질환 발병률이 자주 걸어 다녀야 하는 버스 안내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이후 많은 의학 문헌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키워주어 덜 넘어지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충분한 운동량은 과연 얼마일까? 많을수록 좋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운동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다. 매주 최소 150분에서 300분 정도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또는 매주 최소 75분에서 150분 정도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천천히 걷기와 집안일 하기는 저강도 운동에 속하지만 어쨌든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대만 국가위생연구원이 2011년 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한 8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면 사망률이 14% 낮아져 수명 또한 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같은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친구 몇 명과 함께 집 근처의 나지막한 산을 하이킹하는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숨은 조금 차지만 풍경은 훨씬 아름답다. 잉그리드 버그만.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의학 문헌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며 집안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치매는 장수시대의 그림자다. 치매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의 5%를 차지한다. 80대에는 약 20%, 90대에는 절반 가까이 는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의 60% 정도로 가장 흔하다. 알츠하이머 병의 5% 정도는 유전되며 대개 65세 미만의 나이에 일찍 발병한다. 늦게 발병하는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령, 낮은 교육 수준, 적은 신체 활동, 고혈압, 고지혈증, 중풍 등의 위험 인자와 관련이 있다. 알츠하이머 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대뇌를 해부해야 한다. 대뇌 조직에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 섬유 덩어리인 타우 단백질이 있는지 봐야 한다. 두 병변은 증상이 나타나기 20에서 30년 전부터 뇌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해 뇌세포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치매를 일으킨다. 1986년 미국의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가 노트르담 수녀학교 출신 수녀들을 추적 조사한 수녀 연구처럼 미국에서는 많은 장기 역학 추적 연구가 실행되고 있다. 이런 연구는 보통 연구 대상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생전에 치매를 앓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후 대뇌 부검을 진행하고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학적 변화를 발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노인들의 대뇌에 상당한 양의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섬유 덩어리가 있더라도 교육을 받고 머리를 많이 쓰는 등 평소에 인지기능을 많이 사용했다면 치매를 앓지 않을 수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 분야의 권위주인 알츠하이머 리서치에 발표된 논문도 위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한다. 지역사회 주민 가운데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노인과 성직자 2,738명을 대상으로 매년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해 치매 여부를 평가하고 참가자가 사망할 때까지 18년간 추적 조사를 하였으며 사망 후에는 대뇌 부검을 통해 알츠하이머 병이나 중풍 등의 뇌병변이 있는지 확인했다. 중간 분석에 따르면 치매가 아닌 노인 134명 가운데 37%의 대뇌에 알츠하이머 병변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그 노인들은 인지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는 곧 인지기능을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알츠하이머 병의 뇌병변으로 인한 증상을 낮추거나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지기능은 정상이지만 대뇌에는 병변이 있는 불일치 현상은 사람의 대뇌에 일정 수준의 방어력과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는 이미 966명의 참가자가 대뇌 부검을 받았다. 분석 결과 대뇌의 방어력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며 사회적 지위와 문해력 그리고 과거의 여가활동 횟수와 정비례한다. 더 나아가 모든 관련 인자를 통계 분석한 결과 문해력과 과거의 잦은 여가활동은 대뇌의 방어력과 관련이 있다. 여가활동에는 유년 시절부터 중년 시절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TV 보기, 라디오 듣기, 신문 보기, 잡지 보기, 책 읽기, 게임, 바둑, 그리고 박물관 다니기 등이 포함된다. 책을 많이 읽고 머리를 많이 쓰고 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인지 기능을 충분히 사용해야 대뇌의 방어력을 키울 수 있고, 그래야 대뇌에 병변이 생기더라도 병증이 나타나지 않고 치매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 2019년 7월 미국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유전자 연구를 보면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19만 6,383명, 평균 나이 64세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알츠하이머병 유전자가 있는 고위험군이라도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발병률을 32%나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뻔한 말 같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러한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가질수록 더 좋다. 인간의 뇌는 쓸수록 진화하고 안 쓸수록 퇴화한다. 머리를 쓰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알츠하이머병 예방 효과도 높아진다. 책 읽기, 신문 보기, 글쓰기, 강연, 라디오 청취, 영화 보기, 카드놀이, 노래 부르기, 혹은 악기 연주하기 등은 모두 인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며 다른 병 또한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한다. 수영, 하이킹, 태극권 등을 하거나 하루에 최소 40분씩 걷는 것처럼 말이다. 40분을 한 번에 다 채울 필요는 없고 나눠서 조금씩 걸어도 된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동호회, 자원봉사 혹은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면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다. 잠도 중요하다. 매일 최소 7시간은 자고 늦게 자거나 밤을 새우지 않음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인다. 지중해식 식사도 도움이 된다. 채소, 과일, 콩류, 잡곡, 견과류, 올리브오일을 많이 섭취한다. 생선, 유제품, 와인은 적당량, 그리고 육류는 소량만 섭취한다. 커피, 녹차, 홍차, 카레, 다크초콜릿도 음식에 곁들이면 좋다. 이러한 방법들이 왠지 매우 익숙하지 않은가? 바로 어릴 때 늘 듣던 어머니의 잔소리와 같다. 책 많이 읽고, 운동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밤새우지 말고, 채소 많이 먹고, 몸을 잘 챙겨야 한다. 의학 문헌을 열심히 읽어본 후에야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분명 치매의 60%는 알츠하이머병이고 5% 미만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알려진 위험 인자로는 고령, 낮은 교육 수준, 부족한 대뇌 활동, 고혈압, 당뇨병, 노인 우울증, 아폴리포 단백질 2사형 유전자, 직계가족의 알츠하이머 병력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차 의료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내 두 가지 생리적 체계가 작동한다. 첫째, 뇌간의 교감신경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보통은 누군가와 싸우거나 빠르게 도망갈 때 필요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둘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에서 스테로이드가 분비된다. 무대에 올라 강연을 하거나 장기 실업 또는 가정 파탄과 같은 급성과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혈중 백혈구가 필요한 부위로 이동한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만성으로 변할 경우 신체의 생리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지거나 장기간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혈중 스테로이드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인간의 뇌에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와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장기적이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신경세포에 있는 스테로이드 수용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 불면증,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동물 실험에서 반복적 또는 만성적 스트레스가 쥐의 해마 수상 돌기를 짧게 만들고 시냅스수를 감소시켜 신경세포의 재생을 억제하며 대뇌에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섬유 덩어리가 생기며 알츠하이머 병변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최근 20년간 많은 역학 연구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알츠하이머병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2010년 발표된 논문에서 평균 74세의 치매 환자 1271명 가운데 78%가 치매 발병 이전에 모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수술 등의 중증 질병, 가족 문제, 배우자의 사망, 형제나 친구의 사망 등이었다. 만성 스트레스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의 강력한 위험 인자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낼 수 있다. 운동, 산책, 여행, 맛있는 음식, 노래, 음악 감상, 영화나 드라마 감상, 친구와의 수다, 명상 등 다양하다. 파킨슨 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 병은 신경세포가 퇴화하여 도파민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근육이 떨리고 경직되며 행동이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나빠지는 등 증상을 유발한다. 이런 증상은 한쪽 손과 발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양측 하지와 신체로 확대된다. 파킨슨 병이 운동장애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우울감이나 불안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손떨림이나 안면 경직이 생기고 말과 행동이 느려지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사교 활동을 기피하여 점차 고립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다. 역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약 1%가 파킨슨 병에 걸리지만 그중 소수는 50세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영화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는 심지어 30세 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파킨슨 병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으며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도덕성이나 품행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다. 인생의 반평생을 신경과 의사로 살다가 59세에 은퇴를 하고 깨달은 바는 다음과 같다. 나이와 관계없이 물론 속도에는 차이가 생기겠지만 머리는
열심히 쓸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다. 기능 자기공명 영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 또한 뇌세포를 더 많이 쓸수록 젊은 사람들과 기억력이 거의 같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머리를 쓰면 쓸수록 똑똑해져서 이른바 슈퍼 천재 노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머리를 많이 쓰고 인지기능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더라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 발현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신경망을 재조직하는 것을 바로 대뇌의 가소성이라 한다. 뇌 신경세포의 역할마저 다른 신경세포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대체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선천적 유전자와 후천적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요인도 있다. 암의 경우 5에서 10%만이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생활 양식이나 환경 속의 각종 발암물질도 암에 걸릴 위험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모두 합해도 암과의 관련성을 밝혀낼 수 있는 건 50%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암은 바람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환자들이 자신이 어떻게 암에 걸린 거냐고 물어볼 때면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한다. 제비뽑기에 걸린 겁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생은 돌봄이 꼭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돌봄은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셀프 돌봄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몸은 젊을 때 튼튼하다가 노화로 점점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형의 존재이기에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익히고 유지하면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마음에 좋은 습관은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둘째, 낙관주의, 셋째,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사물을 바라볼 때 밝은 면에 더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동양에서는 만물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죠. 음만 있거나 양만 있는 사물은 없습니다. 정도와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 만물은 음과 양으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대로 인정하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소중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크게 키우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누가 내게 주거나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꾸 반복해서 일으키고 강화해야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날씨가 궂으면 마음도 울적한 분이 있죠. 이렇게 외부 환경에 내 마음의 상태가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내 마음에 맞는 완벽하게 쾌청한 날씨가 아니라면 내 마음은 항상 불편함을 느끼죠. 오늘 서울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날이 흐려도 얼마든지 햇빛 쨍쨍한 날처럼 좋은 날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들이 자랄 수 없고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온 땅이 생명의 기운으로 촉촉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흐린 날, 비가 오는 날이 맑은 날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기분이 좋은 상쾌한 날이죠.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물의 빛과 그림자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물의 어두운 면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어두운 마음이 시야를 좁히는 것이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현재의 내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더 커지면 미래를 향한 낙관주의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미래를 좋게 예상한다는 뜻이죠. 좋은 미래, 즐거운 미래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낙관주의가 별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낙관주의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그 가치를 빛내는 순간은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입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직업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인간관계에 고통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낙관주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역학자 초온 김승호 선생님은 힘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스스로 운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힘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힘차게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밝게,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울감에 빠진 내 마음을 누가 대신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그런 면에서 자기 연민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독성이 있고 성장을 가로막죠.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사람의 성정은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정 자체가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낙관주의, 감사하는 태도를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라도 자주 선택하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한순간, 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제가 젊어서 알던 사람들 중에 뭔가 모르게 울적하고 어두운 느낌이 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죠. 젊어서 항상 밝고 웃는 얼굴이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밝아지고 산뜻해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선택할 때 그 하나하나의 선택은 관성이 되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선택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낙관주의,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과 건강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뇌에 병변이 생기는 치매 같은 질병조차 마음가짐과 생각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생존 시에 아무런 치매 증상이 없던 사람도 사후 부검을 해보았을 때 3분의 1가량에서 치매의 병변이 발견된다고 하지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치매 환자인데 사망 후에
뇌 부검을 했을 때 아무런 병변이 없는 깨끗한 뇌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선택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이 먼저이고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라고 하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고 아무리 세차를 열심히 해도 엔진이 좋지 않으면 그 차의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엔진이 좋은 차라면 세차를 잘하지 않아도 그리고 비싼 연료를 넣지 않아도 평타 이상은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엔진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개선시키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고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죽음이 임박해서 모두가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말이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고성능의 심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많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만 봐도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과식하지 않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평소에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몸은 큰 병을 우리 눈앞에 떡하니 내놓습니다. 물론 암처럼 원인을 알기 힘든 큰 질병도 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 그러니까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킬 때 건강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도 똑같죠. 건강한 마음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크게 돌아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평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잔병 치레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내게 준 기본 조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린 그냥 주어진 몸을 가지고 열심히, 현명하게, 영리하게 한 세상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패라 하더라도 그 패를 가지고 게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위한 나의 패는 내 몸과 마음뿐이죠. 주어진 몸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이후에 어떤 몸과 마음을 만들지는 나의 선택, 나의 책임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